교육활동 보호정책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정말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경기도 교육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를 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역시 교육청은 우리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견 먼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교육 정책 관련해서 교원들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자화자찬에 빠져있다. 이런 비판들이 교원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어서 질문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 7월입니다. 교육발전 특구 사업에 따라서 유보통합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원들과의 협의 없이 업무 담당자 및 부장교사, 원장, 원감만이 논의한 후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안내해서, 이 결국 교사들이 반발해서 결국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천극이 발생했거든요. 이 경기도 교육에서 평교사들은 교육과정 운영의 적극적인 주체가 아니라 원장, 원감을 비롯한 관리자들이 까라면 까야 되는 존재 아니냐, 이런 이제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대면으로 철저하게 이 부분은 교육과 병행해서 이 협조를 구할 건 협조를 구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세밀하게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당 교직원들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추진하도록,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더 좀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관련해서 교육청이 보도자료를 수차례 낼 정도로 홍보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중요한 게 교육활동 보호 정책에 대해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정말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과연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경기도 교육이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기대를 품을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역시 교육청은 우리 의견보다는 다른 사람들 의견 먼저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이제 이 교직원들한테도 한 15,000명이 조사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이 여론조사 전문가 기업은 이제 한국 리서치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대표적인 그래도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이라 저희들이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이렇게 이 여론조사 결과를 활용을 하고 또 참고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챙기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성별을 기준으로 한 출석번호 부여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2018년 또다시 이러한 행정이 성차별임을 명확하게 하여 개선을 공고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여전히 454개 학교가 성별을 매개로 출석번호를 부여하고 있고요. 심지어 2018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37개 학교가 여전히 구시대적인 출석번호 방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행이 아직 남아있는 걸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아마 454개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리라고 해서 도교육청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2학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학년이 바뀌면 또 번호가 다시 부여되잖아요. 내년에는 다시 제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국가인권위원회 공고가 왜 매번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멈춰서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는 지역이 그 지역별로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해당 지역의 교육장 또 직접 저희가 도교육청이 좀 중심이 돼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교직원의 요청이 있거나 피해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때에는 가해자가 피해 교직원의 근무 장소를 분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경기도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세부 기준에는 이를 위한 근무지 분리 관련 명확하게 기준이 없더라고요. 따라서 성폭력 가해 교직원이 피해 교직원과 동일 기관 및 지역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해당 조례 개정에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회의 의지가 분명히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잘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인사의 폭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주신 말씀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문제로 교육 공동체가 모두 흔들리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즉각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하시고, 또 피해 회복 법률 지원,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책 마련, 초중고교 대상 불법 합성물 성범죄 전수조사 등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다 취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정통신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정말 내용이 이게 지금 이 도민들의 지금 불안과 아이들이 겪고 있는 지금 공포감에 맞는 수준인가. 제가 솔직한 감정을 말씀드리면
그냥 문제 생기면 외부 기관에 신고하시고 거기서 해결해라 이렇게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학부모님들은 그거밖에 못 보거든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전 도민들이 만족 못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연 교육청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이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더 아주 치밀하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가정통신문도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빨리 조치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겠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원청별로 해당 학교에 해당 관행 지역의 학교에 철저하게 좀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서 계속 그리고 좀 조사를 전수조사하면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찾아서 피해자 보호하고 하여튼 가해자는 수사기관하고 해서 끝까지 찾아내겠습니다. 예, 제가 처벌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교육감님이 발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강조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의견들이 학교 현장에 잘 전달되어서 이 피해 학생들이나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런 경기도 교육청이라는 이 공동체가 이 안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제 특정 기업, 특정 기관에 종사하는 임직원의 자녀를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행령에 대한 초중중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며칠 전에 부모 경제력이 대학 진학 75%를 좌우했던 보고서를 냈을 정도로 지금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로 인한 교육 격차가 심각한 상황인데 이러한 시행령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감님의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교육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공정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지 않다 하는 의견을 저희가 교육청 명의로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으로 교육부에 이제 제출을 해서 교육부에서도 하여튼 충분히 감안해서 무분별한 특례가 적용되는 식으로는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끝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역사인식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도광산이나 성감학원 문제 등 지사님께서 역사인식에 관해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시고 계십니다. 친일 뉴라이트들이 주요 공직기관 이런 참담한 시대에 맞서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제대로 가르칠 것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가 또는 공공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 독립기념관 문제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의 첩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평택을 동료 의원님들과 방문해서 기지촌 여성 피해자 당사자들과 관련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성병 검사 여부를 증명하는 검진증을 교부하는 등 경기도의 가해 책임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가폭력을 당한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대해 경기도는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재판에 승소한 피해 여성이 93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20분 넘게 저희가 매월 일종의 위로금이라고 할까요? 생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20 넘는 분에게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중앙정부와 함께 의료비를 연간 36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특히 고령이신 피해자들을 감안한 의료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합니다. 36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돈일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항목을 선택할 것인가, 내 몸의 일부를 선택해야 되는 비용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점 감안해서 좀 개선 방법을 함께 국가와 논의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고요. 동천은 같은 경우는 성병관리소를 두고 철거와 보존이라는 지금 두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역사 유적으로의 보존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철거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충돌까지 예고되고 있는데요. 동두천시가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해당 공간의 보존을 위한 사업과 비용을 지원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의료비 문제는 360만 원이 넘으면은 시군 심의에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의 이 심의를 조금 완화라고 할까요? 하는 방법을 해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병 검사소 이제 철거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시가 얼마 전에 이걸 매입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29억 주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의 결정이 중요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의 주장도 일리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하기에는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두천시하고 어쨌든 동두천시 소유고 동두천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회되는 대로 동두천시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에 경기 여성가족재단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이미 이 공간들을 보존해서 문화유산을 남겨야 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기도가 과연 무엇을 했냐 그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다음은 신설될 미래세대재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경기도가 생각하는 미래세대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로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 정해주신 조례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청소년 9세에서 24세, 청년 19세, 39세 이렇게 조례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약간 우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 39세인 분은 우리 미래세대재단에 말하고 있는 미래세대에 포함되고요. 그분의 자녀인 만 8세 아이는 미래세대가 아닐 수 있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당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보다 명확성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서 이 역할에 어떤 업무들을 맡길 것인가. 최초의 이거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이었냐면요. 청소년 청년 사업에도 총괄 기능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의했고요. 근데 이제 와서는 어떤 업무들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수성을 따져서 이 업무는 여기에 가지 못한다. 이런 의견들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관련해서 저도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미래세대재단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더 여쭙고 싶은데요. 기존 청소년 수련원 종사자들의 임금 수준이 여성가족부의 지침보다도 적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지금 이 미래세대재단에는 청소년 수련원을 기반으로 해서 청년 사업을 수행하던 일자리재단, 복지재단의 근로자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직장에서 업무 직급도 같고 하지만 출신 성분에 따라서 임금이 달라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이미 7월 회기 때 이제 관련 집행부에 명확한 대책을 마련을 해줘라 재단 출범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가져달라고 했는데요. 지사님께서 신경 써주셔서 11월 정례회까지 관련한 계획을,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해 주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능적으로는 그렇게 청년과 청소년 기능을 합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보다 창의적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뭐라고 할까요? 생산적인 모습으로 확대 재출범하는 모양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보수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좀 따져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한 기관으로 가는 데에 보수 차이 문제가 있다면 아마 이 직원들 간의 위화감이나 사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주 세세한 내용까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만 저도 한번 관심 갖고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저희 대안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관련 연구 용역이 원래는 올해 8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고 해서 기대를 했었는데 10월로 밀렸습니다. 기후도시사를 잘 보고 계시는 만큼 경기 도정의 렌즈도 기후의 렌즈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해당 용역에 대상지들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의 조사가 있었는지, 예를 들자면 만들어지게 되면 얼마큼의 탄소가 발생되고 지속적으로 얼마의 탄소를 배출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SAF라고 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항공유가 도입이 될 예정이고 탄소세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 운임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운임이 높으면 시장 경제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수요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줄어들 수요에 대해서 해당 연구 용역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이호준 의원님께서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기후 대응에 대한 렌즈를 본다고 하는 그 시각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모든 일을 100% 그 렌즈만을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것을 같이 봐야 되겠죠. 물론 기후 대응에 대한 렌즈가 아주 중요하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 이 용역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항의 필요성, 두 번째는 복수의 후보지, 세 번째는 물론 복수의 후보지별 여러 가지 발전 계획입니다. 이 계획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내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더 짚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구 영역에 이제 탄소세하고 이제 SAF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가장 빨리 앞서가는 것이 EU 국가인 것 같은데 25년까지 2% 정도를 SF로 연료를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는 늘 이 기후변화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이것을 이 영역 속에 지금 이 내용을까지 포함해서 SAF나 탄소세까지 하기에는 이번 지금 영역의 진행으로 봐서는 아직은 그 정도까지 준비는 덜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